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현재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하등 쓸모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없고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하등 쓸모가 없는 정당,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측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이라고 한다면 민생을 파괴시키는 정당인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사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당대표, 우리 어떤 정신적 지주이자 우리 어떤 종교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주님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거만 관심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차원에서 하등 쓸모가 없는 그런 정당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손발 다 동원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진짜 최악이자 그리고 제가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30일에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특별법 두 가지를 지금 처리하겠다, 강행 처리하겠다, 여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과반인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상태인데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과도하고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간단하게 일단 다시 한번 되짚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라고 규명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희생자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맞겠는데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심지어 형제 자매에다가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싹 다 피해자로 규정이 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고 당시에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에 희생자가 아닌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자, 피해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피해를 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따로 규명이 안 돼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자다라고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당시 사업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찬가지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전부 다 피해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들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인간들이 내고 있으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상조사단 이런 거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고 또한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권한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검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언제든지 국회에 특검까지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데 진상조사단, 어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진상조사단에 과학적인 어떤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거기에 세금이 쓰이는 거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권한을 줘야 되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애당초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이 진상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구하기 그런 단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생각을 더 키우는 게 뭐냐면 지금 유가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정상적이지가 않다. 너무나 민주당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벌써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6월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은 상태고 당연히 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잡스러운 것들이 그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지금 저렇게 단식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응원차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사진을 보시고 좀 오버랩이 되는 장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세월호 당시의 모습과 똑같죠. 2014년도에 저분이 누구 아버지였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 앉아 계시고 그리고 문재인 앉아 있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유민 아빠였네요. 그렇죠? 유민 아빠가 문재인과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탁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태원 유가족분들과 이재명이 결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유가족분들이 뭐 슬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좀 못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측면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아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애플을 상대로 유족이 이번에 아이폰 잔금 해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고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잔금 해제를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유가족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들이 어떤 경위로 그 이태원 현장에 가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들의 아이폰을 지금 잔금 해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요 이미. 왜 도대체 아들이 그때 당시 이태원에 갔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우리가 이유는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뭐 뻔한 거겠죠. 놀러 갔겠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뭐 할로윈 그 시즌에 이태원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술을 마시러 갔다라는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갔다든지 그 이유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까지도 지금 뭐 해제 소송까지 해가지고 어떤 경위로 이태원까지 가게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아들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일종의 저는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사망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겠습니까?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님한테 자기가 어떤 경로로 그까지 가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승낙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 얘기는 그냥 아들을 팔아먹는 거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저거는 지금 변호인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변호인이 진짜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진짜 뭐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감히 자기가 뭐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의 빙의까지 해가지고 저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었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아들은 자기 아이폰에 잔금 해제를 시켜서 부모한테 주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프라이버시로서 지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무슨 뭐 정부랑 지금 연관이 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사고를 뭐 어떻게 이용해 먹었을 것이다라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아들의 개인정보를 파헤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짓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고 포장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들의 빙의해가지고 아들이 뭐 살아있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승낙했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던 폐륜 그 이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폐륜도 아니겠죠. 뭐 이재명이는 지 아들도 그냥 남이라고 해버리는 인간이니까 그 인간한테는 폐륜도 먹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이충상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집회의 주체자가 없고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막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체 행동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얘기를 듣고 저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이충상 그 상임위원이 막말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만 봐도 저게 왜 막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유가족분들이 들었을 때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워딩이 있었죠.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 뭐 요 정도 표현이 조금 이제 뭐 감정이 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게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할로윈 당시에 그 아이들이 왜 도대체 이태원으로 갔겠습니까? 뭐 가가지고 무슨 뭐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술을 좀 마시기 위해서 그 뭐 또 뭐 이성 친구를 좀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갔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집회가 아니었던 것이고 주최 측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란 지금 결탁해가지고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등, 거기에다가 단식까지 하겠다라는 등, 그리고 뭐 자식의 아이폰까지도 지금 열어보겠다고 소송을 건다라는 등, 이거는 진짜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비이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막말을 했다고 영상을 올렸던 SBS의 댓글을 쭉 보시면은요,
정말 댓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 편에서 유가족분들의 뜻이 맞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다수의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유가족분들이 좀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민주당이 갱생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국민들의 관점이 유가족분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과 일치한다라는 것이겠죠. 더 이상 정말 유가족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뭐 아이폰을 열어보겠다라든지 아직까지도 뭐 경위를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개인 정보까지 뭐 들춰내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자식한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식한테 못할 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